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All-in-One 중앙영어. 자, 오늘은 281강 자, 월요일 문법 순서입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시제 부분을 살펴보고 있죠. 자, 오늘도 역시 주제는 시제인데요. 자, 오늘은 이제 완료 시제를 저희가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완료 시제는 1시간의 강의가 다 끝날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완료 시제는 1과 2로 나누어서 자, 이렇게 수업을 진행할 것이다. 이렇게 착오 없으시길 바라고요. 자, 그럼 공부할 순서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일 중요한 거. 언제나 우리가 이제 학습을 시작할 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요게 제대로 잡혀 있으면 그 세부적인 내용들은 별로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여러분들께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어요. 공감이 좀 되시나요? 그래서 개념 이해를 정확하게 여러분들 하시는 것이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그 세부적인 내용들이 이제 등장할 텐데 그것들은 수월하게 여러분들이 understanding, 이해라고 하는 것을 하시고 넘어가실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다 3회를 더해서 5회를 하셔야 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으니까 꼭 이해를 잘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마무리는 퀴즈로 하도록 합니다. 자, 그러시면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좀 해보는데요. 아니, 현재 시제를 우리가 지금 두 종류를 했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단순 시제도 했고요. 그 다음에 진행 시제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 시제로 표현이 안 되는 지금 현재를 관통하고 있는 어떤 동작 있잖아요. 지금을 관통하고 있는 동작. 왜냐하면 단순 시점은 뭐라 그랬나요? 동작 동사의 경우는 규칙적 반복. 그 다음에 상태 동사의 경우는 현재의 상태라고 했기 때문에 현재를 관통하고 있는 동작을 표현하는 어떤 시제가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진행형 시제는 그런 의미에서 원칙적으로 자, 상태 동사는 진행형으로 쓸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여러분께 좀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걸로도 만족이 안 되나 봐요? 현재 시제는 맞는데 뭐 완료 시제라고 하는 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한국어라고 하는 언어가 이 농경사회의 언어이기 때문에 시간을 이렇게 표현하는 데 있어서 영어에 비해서 조금 좀 미흡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우리말에서는 저 현재 완료 시제가 참 없기도 하고 있기도 하고 참 애매한 그런 시제입니다. 자, 그런 것이 개념인데요. 예문을 통해서 먼저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말로 쭉 설명을 먼저 제가 해드려 봤더니 이해를 잘 못하세요. 그래서 예문으로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그 예문을 통해서 완료 시제는 어떤 개념입니다 라고 여러분께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 예문을 보시면 자, My parents live in Kingston now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live라고 하는 동사는 일단 상태 동사인가요? 아니면 동작 동사인가요? 산다라고 하는 것에 무슨 특정한 동작이 없겠죠. live는 상태 동사입니다. 따라서 뒤쪽에 있는 now라고 하는 시간 표시 부사와 호응을 잘 하죠. 자, 그래서 상태 동사는 now가 나오면 현재 상태를 나타내니까 당연히 현재 시제로 쓰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요, 아래쪽 문장을 보시면 My parents have lived in Kingston since 2020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번에는 since 2020가 붙어 있습니다. 자, since 2020는 무슨 뜻이죠? since가 뭐예요? 언제 이래로. 여러분들 이래로라고 하는 단어의 어감과 그 뉘앙스를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2020년 이래로라고 하면 거기 숨겨진 건 뭐죠? 지금까지 계속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0년 이래로 지금까지 계속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말이에요. 자, 시간을 표시하는 부사구가 예를 들어서 저런 게 나와 있어요. since 플러스 과거 시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과거 시점 이래로 지금까지 계속이기 때문에 과거에 살았어요 라고 하는 과거 시제도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도 살고 있는 거니까. 그럼 지금 살아요 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과거에 살았다는 것이 표시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그렇구나. 진짜 단순 현재 시제로도 못 쓰고 이거 진행형 시제로 써도 상태 동사니까 이거는 진행형 시제로 원칙적으로 못 쓰지만 live는 얼마든지 쓸 수 있어요. 그래서 My parents are living in Kingston now 이렇게 써도 똑같은 뜻이거든요. 상태 동사는 진행형으로 쓰나 현재 동사로 쓰나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커버해 줄 수 있는 시제가 한국말에는 없다는 거죠. 자, 근데 영어는 어때요? 이걸 좀 더 정밀하게 표현하고 싶어요. 2020년 이래로 지금까지 계속이면 그 둘 다를 나타낼 수 있는 게 뭐냐?
자, 이때 우리가 현재 완료를 쓰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래서 근데 이제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자, 마지막 얘기하기 전에. 이거는 이제 한국말로 이제 해석을 해봐라 라고 하면,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은 2020년 이래로 킹스턴에 살아왔어요. 이게 가장 정확한 해석이죠. 살아왔다 라고 해야 과거에도 살았고 지금도 산다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말에 현재 완료 시제가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보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말이죠, 평상시에 우리 부모님이 2020년 이래로 킹스턴에 살아왔어, 이렇게 얘기하면 어색하기도 하단 말이에요, 한국말이. 오히려 뭐가 더 괜찮아요? 우리 부모님은요 2020년 이래로 킹스턴에 살고 있어요. 이건 현재 진행 시제잖아요, 여러분들. 한국어로 살고 있어요는. 혹은 우리 부모님은요 2020년 이래로 킹스턴에 삽니다. 이것도 안 어색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국어는 현재, 그러니까 과거로부터 시작되었고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요 계속적인 일도 그냥 현재 시제로 써도 그냥 무방한, 그냥 대충대충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따지고 생각해 보면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살아왔다라고 해석을 했더니 그게 오히려 한국말로 좀 어색할 때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현재 완료 시제는 한국어에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유가 바로 그런 것 때문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현재 완료 시제에 대해서 이렇게 개념 여러분께 알려드렸고요. 그러면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완료 시제는 지금의 정보를 분명히 포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지금의 정보가 과거와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표현할 때 씁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요거를 갖다가 과거도 나타내고 현재도 나타낸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복합 시제다. 자, 복합 시제를, 복합적인 시점을 하나의 시제로 표현하는 것이다. 대신에 그 복합적인 시제 안에 현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완료로 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현재 완료 시제는 현재의 일종일까요? 과거의 일종일까요? 자, 명백하게 현재 완료 시제는 현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제의 한 종류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학생들이 보통 현재 완료 시제는 과거랑 많이 헷갈려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현재 완료 시제는 전부 다 현재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현재 시제의 한 종류다. 그래서 현재 시제는 결국 어떻게 돼요? 단순 시제, 진행 시제, 완료 시제, 이렇게 해서 세 가지가 존재하는 거예요. 과거에도 세 가지가 존재하겠죠? 미래에도 세 가지가 존재하겠죠? 자, 그래서 결국은 총 시제를 저는 9개로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have 플러스 pp로 현재 완료를 표현하는 거, 여러분들 이 정도는 잘 알고 있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께 좀 정리를 좀 해드릴 거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의 정보와 과거와의 연관성을 표현하는 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라고 하면 사실은 4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4가지가 사실은 영어 문법책에는 전혀 그런 얘기가 안 나와 있어요. 영어로 된 문법책 있죠? 안 나옵니다. 요거는 이제 일본 문법책에 나오는 얘기고요. 그것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받아들여서 이제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인데, 개인적으로 일본 문법책의 내용들을 여러분께 가급적이면 가르쳐 드리고 싶진 않아요. 왜냐면 그거는 정통 영문법은 아니니까. 하지만 재밌는 건 뭐냐면 요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4가지로 현재 완료, 그러니까 지금의 정보와 과거와의 연관성을 표현하는 것에 4가지의 경우가 있다라고 해서 4가지 경우를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그런 것들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오늘 제가 시작을 할 건데, 안타깝게도 4가지를 모두 다 오늘 다 소개를 못해요. 그래서 오늘 2가지만 하고, 자, 그 다음에 다음 시간으로 넘겨서 다음 주에 나머지 2가지는 소개를 해 드릴 것이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예문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번 강에서는 저는 이제 한국인이에요. 여러분들도 한국인이죠. 그래서 한국말로 해석이 자연스러운 게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자, 요 시제를 저는 영어식으로 번역을 좀 하려고 해요. 특히 자, 요 시제를 지나가는 요 구간에서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요 시제 구간을 다 지나가고 나면 다시 제가 한국말 시제로, 한국말로 자연스러운
그런 시제 표현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요 강 안에서 그리고 요 시제 파트 완료 시제를 공부하는 이번 주와 다음 주만큼은 최소한 어색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번역을 하도록 할 테니까 한국말 해석이 왜 저래? 라고 하지 마시고요. 생각해 보시면 그게 맞는 시제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2020년 1회로 살아왔다라고 하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이 정도까지 해서 정리를 하고 자, 우리 이제 그러면 현재 시제에 세 종류가 있다 그랬죠? 자, 그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과 자, 다시 한번 살펴보고 확실하게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단순한 현재 시제를 쓴다라고 하면 뭐죠? 동작 동사는 규칙적 반복. 상태 동사는 뭐라 그랬어요? 지금 현재 상태를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동작 동사가 지금 관통시키고 있는, 지금 행하고 있는, 뭐뭐 하고 있는 중인 건 어떻게 표현한다 그랬어요? 그거는 진행형으로 쓴다고 했고요. 상태 동사는 현재 진행형으로 쓰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대 영어에서는 대부분 쓰고 자, 그때 같은 의미다 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현재 완료 시제는 요 두 가지로 커버가 안 되는 또 현재 시제예요. 지금의 정보를 주고는 있는데 과거와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우리가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요걸 예문으로 제가 한번 좀 보여드려 볼까요? 자, 아주 단순해요, 예문이. Spring comes after wint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봄이 오죠. 언제 이후에 오나요? 겨울이 지난 다음에 후에 오겠죠. 겨울 이후에는 봄이 옵니다. 10년 전에는 안 그랬나요? 10년 후에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이것이야말로 지금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정해지지 않은 과거로부터 정해지지 않은 미래까지 계속적으로 반복될 일이에요. 겨울 다음에 봄이 온다는 것은. 그래서 이것은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팩트다. 자, 그래서 이것을 Spring comes after winter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Spring is coming now 라고 하면 뭐예요? 지금 현재 봄이 오고 있는 중이에요, 이것은. 그래서 진행 상태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자, 세 번째는 뭐예요, 그런데? Spring has come. 봄이 왔다예요. 봄은 과거에 왔어요. 그런데 지금 봄이 과거에 왔다가 지나서 여름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현재 완료 시제를 쓰게 되면 뭐예요, 여러분들? 봄이 과거에 왔고 지금도 봄이다 라고 하는 지속 상태를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게 바로 세 번째 Spring has come의 느낌이 되겠습니다. 자, 충분히 좀 납득이 좀 되셨어요? 네, 이제 이해가 좀 잘 돼서 개념 이해가 잘 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지금 무슨 계속 적용법, 결과 적용법 이런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개념을 토대로 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깔끔하게 여러분께 정리가 좀 잘 됐을 것으로 보고요. 자, 그러면 그렇게 과거, 현재 정보를 주면서도 과거와의 연관성을 주는 케이스들이 4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씩 좀 살펴보려고 해요. 사실은 계속 적용법이 현재 완료 시제에 거의 80%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장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과거에서 현재까지 어떤 동작이 계속되는 자, 경우 혹은 과거에서 현재까지 어떤 상태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로만 쓸 수도 없고 현재로만 쓸 수도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앞쪽에서 우리가 봐왔던 have lived since 2020처럼 자, 언제 이래로 계속해서 해왔다의 느낌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대표적인 예문이 되겠어요. 예문은 새로 제가 만들지는 않았고요. 자, 그러시면 이런 거는 한번 좀 여러분들 살펴보실까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로 돌아가서 현재 완료 시제를 정답으로 쓰려고 그러면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현재 완료 시제를 부르는 자, 그런 단서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뭐가 있을까요? 자, since 플러스 과거 시점. since는 전치사 접속사 동일형이에요. 그래서 since 다음에 주어, 그 다음에 과거 시제의 동사가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들 since 다음에 현재 완료가 오는 게 아니에요. 자, 과거에 뭐뭐 했던 이래로 지금까지 계속 뭐뭐 해왔다기 때문에 자, since절 안에 현재 완료가 오는 것이 아니라 주절의 시제가 현재 완료다라고 하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자, since 다음에 자,
시점이 명사로 올 때는 당연히 과거 시점에 명사가 옵니다. 자, 아래쪽에 예문 한번 보시죠. I have worked. 나는 지금 일해요. 그리고 과거에도 일했어요. 계속 일해왔어요. 누구를 위해서? 로열 트레이딩이라고 하는 회사를 위해서. 언제 이래로? 바로 21년 이래로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어요. 자, 이런 걸 보시면 여기에다 정답을 뭘로만 써야 된다? 현재 완료로만 쓰셔야 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결과적 용법이에요. 결과적 용법은 뭘까요? 과거에 발생됐어요. 그런데 이 행동이 계속 발생하진 않아요. 하지만 그 현재 결과가 어떤지를 표현해 주는 거예요. 앞쪽에서 보셨던 Spring has come 이거예요. 봄은 과거에 왔어요. 그리고 그 결과 어때요? 지금도 봄입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봄이 계속 과거에서 지금까지 반복적으로 오는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첫 번째 예문을 보시면 Mr. Kim has gone to New Zealand. 이 사람 뉴질랜드로 갔어요. 계속 지금까지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이게 아니고요. 과거에 갔는데 그 사람 갔다가 다시 왔을 수도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가버렸다. 그래서 지금도 뉴질랜드에 있다라고 하는 현재 정보를 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과거에 발생된 사건과 자, 그 사건의 현재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지 과거의 행위나 상태가 현재까지 계속 지속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계속해서 뉴질랜드로 현재까지 간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결과적 용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실은 이 결과적 용법은 그렇게 흔하게 자주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문장은 어때요? 미스터 킴이 뉴질랜드로 갔어요. 그 사람 지금 어디 있죠? 두 번째 문장은 몰라요. 그 사람이 과거에 갔다라고 하는 진술인 것이지 현재 상태를 나타내면 그거는 과거 시제가 아닌 거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두 가지 용법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계속적 용법과 결과적 용법까지. 자, 그러시면 마무리 퀴즈로 자, 끝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중 자, 현재 완료 시제가 아닌 게 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현재 완료 시제는 have pp 아니에요. 그럼 이거 맞네요? 주어가 3인칭 단수면 뭐 has pp로 쓸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수동태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 has been 다음에 pp를 쓰면 이것도 현재 완료의 수동태라는 거예요. 하지만 B번에 is는 자, 비동사가 지금 현재잖아요. 저거는 단순 수동태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B번에다 답 쓰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현재를 표현하는 세 가지 시제가 아닌 것은 현재, 단순 시제, 진행 시제, 완료 시제. 아닌 것은 뭐예요? 바로 digested의 D번이 되겠죠. 마지막입니다. 과거에서 현재까지 계속되는 동작과 상태. 뭘 쓰나요, 여러분들? 현재 완료 시제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오늘 강의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자, 개념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나머지 따라오는 자, 세부적인 사항들은 별로 어렵지 않아요. 자, 필요한 복습들 꼭 당부드리고요.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안녕!